07 여러가지 방정식 16페이지 부정방정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정방정식은요 여러분 어려워요. 왜 어려운지 지금부터 선생님이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립방정식은요 딱 이미 정해진 유형이 있어. 그 유형만 알면 그냥 그 유형이 뭐지? 유형에 속하네? 그대로 풀면 돼요. 그냥 길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부정방정식의 개념이 들어간 문제 유형은 항상 모든 문제 상중하에서 상급 취급을 받고요. 부정방정식 문제가 중학교 때 출제되면 얘는 중학교 수능 경시대회에 수학 경시대회에 나오는 문제 유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얘가 왜 상급 문제인지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정방정식은 기본 유형이 딱 두 개가 있어요. 그럼 선생님 그 두 개만 배우면 됩니까? 아니지. 여기서 끝나서 상급이 안 됐을 거예요. 자, 부정방정식은 기본 유형은 두 개가 있는데 기본 유형 외에 변형 유형이 존재해요. 그런데 이 변형 유형에는 어떤 게 없어. 이건 무조건 이렇게 푸는 거야, 이건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유형을 나눌 수가 없어요. 그냥 출제자 마음대로 그냥 어렵고 복잡하게 되면 그대로 따라가야 돼. 그래서 사람이 머리를 써야 되는 순간이 와요. 부정방정식은. 기본 유형은 배운 대로 풀면 되는데 기본 유형에서 벗어나면 너희들의 사고, 머리로만 풀 수 있어요. 그리고 사고력이 들어가는 문제가 항상 수학에선 상중하에서 상급에 해당이 돼. 그래서 얘가 어려운 거야. 알겠습니까? 즉 변형 유형이 너무 많아서 정리를 해줄 수가 없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에서요 기본 유형 두 개는 당연히 그나마 가장 많이 나오는 기본 유형 두 개는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변형 유형은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지만 그 중에서 주로 많이 등장하는 녀석 한 몇 문제 정도 더 추려가지고 이런 식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어 라고 거기까지 보여드릴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런데 보통 진짜 어려운 문제 빼놓고는 선생님이 개념집에 지금 설명해 놓은 그 정도 선에서 다 커버가 되긴 할 거야. 거의 80~90%가. 근데 나머지 10%는 너희들의 머리로 풀어야 돼. 알겠죠? 그때. 자, 그러면 우리가 우선 부정방정식의 기본 유형 두 가지가 나와 있어. 안 지웠네. 자, 위아래에 거기에 개념 두 개가 나와 있죠? 그게 바로 기본 유형 두 가지 되겠습니다. 자, 우선요 첫 번째 기본 유형으로 부정방정식 정수 혹은 자연수 조건이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정수 혹은 자연수 조건. 자, 정수 혹은 자연수 조건이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정수 혹은 자연수 조건이에요. 자, 실제 문제를 보면서 우리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할게요. 자, xy-3x 플러스 y 플러스 3은 0이고 xy가 양의 정수일 때 xy의 값 구해보세요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미지수 두 개를 구하라는 말이구나 라고 이제 파악했습니다. 미지수 두 개를 구하려면 일반적으로 식이 몇 개 필요합니까? 두 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문제를 막 봤더니 식이라고는 몰라? 하나밖에 없는 상태예요. 선생님 얘 식 하나밖에 없어요. 원래는 미지수하고 식의 개수가 같아야지 문제를 풀 수 있는데요. 그러면 얘는 못 푸냐? 얘는 어떻게 풀 수 있냐면요. 원래 식이 두 개가 있어야 됐거든? 두 개. 식이 두 개가 있어야 됐는데 요 한 자리가 비워버린 거예요. 이 비어있는 자리를 조건이 메꿔버리게 되는 겁니다. 어떤 조건? 유형 1에서는 정수 혹은 자연수 조건. 왜? 정수랑 자연수는 굉장히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지? 그리고 유형 2에서는 실수 조건. 그래서 여러분은요, 이런 부정방정식이 나오면 얘가 정수라인 문제냐, 실수라인 문제냐, 요거 두 개를 우선 판단하셔야 돼요. 즉, 조건이 부족한 식 하나를 대체한다야. 완벽하지는 않지만 내가 부족한 식을 대체하기 위해서 끙끙 노력해보겠어요. 노력의 결과는 어떻게 드러나냐면 원래 식이 하나가 더 있었으면 x는 뭐, y는 뭐 이렇게 한 쌍이가 나왔을 거야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조건은 식보다 힘이 좀 딸려. 그러다 보니까 x가 뭐면 y가 뭐, x가 뭐면 y가 뭐 이렇게 답이 좀 많아질 수도 있어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개념이 뭐야? 부정. 원래는 미지수들이 식 하나면 정할 수 없을 만큼 무수히 많은 해가 나오지만 이 조건을 걸어서 그 무수히 많은 해 중에 해를 추려서 몇 개로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정수 혹은 자연수 조건이 나오는 가장 평범한 기본 유형은요. 이 문제의 이 식의 꼴을 바꾸셔야 돼요. 어떤 꼴로 바꾸냐면 이런 구조가 되게 바꿉니다. 가로 곱하기 가로는 정수가 되게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얘를 외우셔야 합니다. 요 한 줄. 되게 중요한 해법이에요. 자, 요거요. 두 번만 읽고 암기하고 가겠습니다. 시작! 부정방정식의 정수 혹은 자연수 조건은 가로 곱하기 가로는 정수 꼴로 바꿔야 돼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시작! 부정방정식의 정수 혹은 자연수 조건은 가로 곱하기 가로는 정수 한 번 더 부정방정식의 정수 혹은 자연수 조건은 가로 곱하기 가로는 정수. 자, 그런데 우리 이 정수가 없다라고 보면 가로 곱하기 가로는 마치 인수분해처럼 생겼잖아. 맞아? 근데 인수분해된 대부분의 식은 여기에 는 0이 오잖아. 그런데 0이 오는 게 아니라 어떤 3, 1, 마이너스 5 이런 정수가 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 이런 걸로 바꾸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평범한 인수분해가 아닌 아주 적극적인 인수분해를 해야지만 이런 구조로 바꿀 수 있어요. 평범한 인수분해가 아닌 적극적인 인수분해. 자, 그럼 적극적인 인수분해란 뭐냐? 이렇게 적어두십시오. 보고 그대로 쓴다. 보고 그대로 쓴다. 보고 그대로 쓴다. 라는 개념을 이용해야 돼요. 그리고 요 유형,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는 가로 곱하기 가로는 정수 유형의 95%의 유형이 구조적으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식 안에 XY항, X항, Y항을 가지고 있는 문제가 요 기본 유형에서는 거의 대부분이야. 자, 시간에 어떤 식들이 보인다고? 시작! XY항, X항, Y항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MN항, M항, N항 경우에 따라서는 AB항, A항, B항 이런 구조의 문제가 나오면 전부 다 여러분은 무조건 선생님이 지금 말하는 가로 곱하기 가로는 정수꼴로 바꿔서 푸는 문제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해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식을 봤더니 XY항에 X항, Y항 이런 게 보이면 얘는 100% 식을 어떻게 바꿔서 푸는 거다? 가로 곱하기 가로는 정수꼴로 바꿔서 푸는 거다. 심지어는 부정방정식 문제가 아니어도요. 이런 애들이 등장하면 무조건 식 이렇게 바꾸는 거야. 알겠습니까? XY항, X항, Y항 이런 애 보이면.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아래 나와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부정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조건을 봤더니 X하고 Y는 양의 정수. 양의 정수 다른 말로 뭐라고 부릅니까? 자연수라고 부르지. 아, 얘는 부족한 식 대신 자연수 조건이 붙어있는 문제구나요. 그러므로 얘는 정수, 자연수 이런 애들은 식을 무조건 어떻게 바꿔야 된다? 가로 곱하기 가로는 정수. 그래서 문제를 딱 봤더니 아주 전형적인 기본 유형이지. 왜? 식 속에 뭐가 보여? XY항, X항, Y항이 보여요. 자, 그러면 얘를 적극적인 인수분해에 의해서 가로 곱하기 가로는 정수꼴로 바꾸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 항 두 개만 보면 공통인수 누가 보입니까? X가 보이죠? X로 묶어요. 그러면 Y-3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합니다. 가로 곱하기 가로로 만들려면요. 얘가 무조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윗식을 보는 게 아니라 얘를 보고 그대로 쓰셔야 돼요. 보고 그대로 쓴다라.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수습하는 거예요. 어머, 윗식 보니까 4y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 4y가 나오려면 가로 앞에 몇을 곱해줘야 되겠구나? 4를 곱해줘야 되겠구나. 근데 플러스 4y니까 플러스를 붙여야 되겠구나. 라고 보고 그대로. 요게 보고 그대로 쓰는 행위야. 보고 그대로 쓴다. 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습 들어가는 거예요. 어머, 요게 갑자기 마이너스 12가 생겼네. 나 여기 플러스 12 써줘야지. 어머, 그리고 위쪽에 보니까 원래 플러스 3도 있었어. 라고 식을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어느 부분? 요 앞부분만 가지고 가로 곱하기 가로를 만들 거예요. 공통인수 뭐가 보여? y-4. 그리고 남은 찌끄레기씩 쓰면 뭡니까? x 플러스 4. 그래서 얘를 예쁘게 x 플러스 4부터 써줄게요. x 플러스 4, y-3 이렇게 써줬어요. 그리고 는 정수로 바꾸면 넘겨버리면 되지. 이제 필요 없는 애들은 전부 다 는 마이너스 15야 라고 요렇게 바꿔버리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확인해보자. 선생님이 여기까지 만들어줬어. 한번 너희들이 x, y 값 구해보기 바란다. 답 내보세요. 지금부터 한번 머리를 써보라는 얘기예요. 구해보십시오. 1분 드릴 거예요. 자연수 조건을 염두에 두고 머리를 써야 돼. 답 나왔어요. x는 11, y는 2. 자, 한번 볼까요? 이제 조건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돼요. 보세요. x하고 y는 자연수예요. 그래서 얘하고 얘를 더했는데 마이너스 15가 나왔대. 그 얘기는 둘 중에 하나는 양수고 둘 중에 하나는 음수라는 얘기지. 그러면 앞에 있는 게 양수겠어? 뒤에 있는 게 양수겠어? 앞에 있는 거. 왜? x, y는 자연수이기 때문에 자연수에 4를 더하면 얘는 무조건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두 수를 곱해서 음수가 나오려면 얘는 무조건 음수가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리고 얘네들은 정수 곱하기 정수만 정수가 되는 거야.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므로 15가 나오려면 예를 들어 얘가 1이라면 얘는 마이너스 15가 돼야 될 거고, 그 다음 얘가 몇이라면 이런 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몇이 올 수 있어? 3이라면 얘는 마이너스 5가 돼야 되고, 얘가 몇이라면 5라면 얘는 마이너스 3이 돼야 되고, 얘가 몇이라면 15라면 얘는 몇이 돼야 된다?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 경우는 우리가 고려해 볼 경우는 꼴랑 요 네 가지밖에 안 돼. 원래는요 무수히 많아. 부정망령식이어야 되는데 무슨 조건 때문에? 자연수 조건이 걸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요 정도로 추려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y-3이 마이너스 15가 되면 y는 자연수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므로 y-3이 마이너스 15가 되면 y는 마이너스 10이니까 자연수 조건을 위배하니까 니네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안 되는 애를 지워가는 거예요. 자, 얘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얘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y가 0이 되면 자연수 아니거든. 그럼 얘는 돼요? 안 돼요? 되죠. y가 몇이 됩니까? 2일 때 x는 몇이면 돼요? 11이면 돼요. 그러므로 요 조건을 만족하는 x는 10이라고 y는 2. 요거밖에 없겠네. 답은 얘야. 얘는 얘. 답이 이렇게 하나가 나올 수도 있지만요, 여러 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 부정방정식은 이런 식으로 구해내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예.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